지니스 오프닝픽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선물 모두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230억 원 정도 매수 전환했습니다. 양대지수 0.5% 내외 하락인데요. 시장 조정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외국인들 거래소는 매수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연기금은 매수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CPI에 조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는 6.2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해석도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 상승세에 따라서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라든지 강관주들 죄송합니다. 유가 상승세에 따라서 정유 쪽하고요. 관광주들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력선 관련주들도 동시에 같이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기반으로 해서 강세 뚜렷합니다. 페페더리 쪽들이 지금 월등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나노신소재도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동차도 좀 눈치 장세고요. 카카오그룹주들도 전부 다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네이버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좀 대형주는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중소 개별주들은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흑자 전환 소식이 강세이고요. 최근에 케어젠의 강세도 무섭습니다. 오늘 지노맨 컴퍼니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오늘 강세 이어가면서 리오프싱 섹터주들의 후발주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쪽이 픽으로 꼽힐지 지니스 오프닝 픽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유가 상승의 관련주 강세입니다. 관련주 상승 흐름이 석유 유통이나 정유뿐만 아니라 강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주셨는데요. 국제유가가 러시아 감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질 텐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에너지 수요의 증가, 이 부분이 지금 국제유가 반등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친재생 에너지 쪽도 꿈틀거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강관 섹터주들도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가스 관련주들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전반이 건드려지면서 또 전력선까지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계류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단지 일반적인 개인 소비보다 전체적인 시장의 소비를 좀 늘리는 측면이 좀 강한데요. 일단 이게 좀 문제죠. 약간 리오프닝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또 CPI가 또 건드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CPI가 건드려질 가능성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우려도 나중에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유가의 강세로 인해서 지금 SO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그런 면에서 연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도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 속에서 내년도에 SK온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2차 전지 섹터주들의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도 급락하다가 다 만회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또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전지 섹터주들의 흐름이 좀 견조합니다. 반면에 SDI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폐배터리가 좀 지금은 좀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배터리의 성능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응급제 쪽에서 강세 흐름 최근에 대주전자라든지 나노신소재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가제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약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좀 집중하고 이게 다 유가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랑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지금 오늘 건드려지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정도 좀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좀 추가로 관심 보실 수가 있겠고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는 2분기부터 흑전한다 그러니까 좀 관심 한번 두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력선 모두 두루두루 좀 시장의 흐름이 유가에 좀 연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와 전선으로까지 관련한 수혜와 나비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지니스 오프닝 픽 두 번째입니다. 보톡스 관련주 강세입니다. 메디톡스가 금요일장에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보톡스 전쟁의 그 결과가 그 메디톡스의 승소로 일단은 나왔고요. 관련해서 주가가 환호를 오늘장까지 이어가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섹터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뭐라 그럴까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기나긴 소송으로 지쳐갈 때 휴젤이 시장 1위로 올라오면서 승승장구했었고요. 금요일 날은 뭐 같이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메디톡스 상한가 갖고 오늘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라든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내 에보루스와의 계약 관계, 예전에 메디톡스와의 합의 관계 때문에 미국 내와 뭐 그 해외의 다른 다 계약 판권을 에볼루스가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영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에 계속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보톡스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균주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제테마 이쪽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대웅제약이 줄어든 만큼 당연히 다른 쪽한테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휴젤도 미국에서 자체 소송 중이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다른 보톡스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다 조정이 들어간 상태 속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소송 걸면 다 걸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식약처의 판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이 보톡스 균주가 상당히 좀 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설 폐쇄라든지 생산도 못하게 하고 제조한 것도 다 이미 이제 뭐 폐기하라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균주도 넘겨라. 그다음에 뭐 배상해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뭐 행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가처분 신청 낸 거 대웅제약에서 가처분 신청 낸 거 받아들여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세법이 많이 복잡하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2심 뭐 3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대웅제약의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시장에서는 뭐 가치적으로 봤을 때 뭐 싸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계속 관망하는 게 대웅제약은 좀 맞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법원의 판단 좀 더 봐야 되겠고 판결문도 봐야 되겠고요. 대신에 메디톡스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5년 동안 주가가 정말로 내토막이 났거든요. 결국은 이 사건 이후로 중국 진출도 좌절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던 메디톡스가 이번에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신의 폭이 많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주가가 올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톡스 전쟁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웅제약 측에서도 대응을 한다고 하고요. 또 나보타의 수출이 끊이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재 확실한 것은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게 되면서 여유가 생겼다는 점, 주가 역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점 주목해 주셨고요. 앞서서 해외 쪽에서 균주 가져오는 제테마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가 5%까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스 오프닝 픽 섹터 보시죠.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입니다. 나스닥이 하락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또 5%로 깨졌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 가능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AI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는데요. 판단해 주시죠. 네, 이게 또 이제 뭐 챗 GPT가 뭐 주말에도 계속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계속 최근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확실히 좀 검색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차익실현 매물들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일정 부분 그동안 조정을 좀 뒤로 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 있는 지지선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세를 다시 복귀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이러다 또 다시 되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21선 지지선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뭐 아시다시피 뭐 인공지능에서는 뭐 솔트록스라든지 뭐 알테라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추세 복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쪽 섹터주들은 또 실적 발표가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뭐 기술적인 순환매 반등 뭐 이런 부분으로 일단 봐주시고요. 이 반등 추세 특히 오늘의 저점권을 계속 해당 종목들이 잘 유지해 줄 수 있는지를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관망 내지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또는 무너지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시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추가적인 기술적인 조정폭과 가격적인 조정폭과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챗GPT, 로봇 이런 부분들이 가리키는 그 끝의 방향은 반도체입니다. 고사양과 고용량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들에 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또 기판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T 섹터나 2차 전지 후발주, 그다음 또 IT 외에 또 카메라 섹터 쪽들까지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연결되는 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겠고요. 오늘 하이비전 선의 시스템까지 본다라면 역시 메타버스 헤드셋 관련해서 시장 관심도가 계속 유효하겠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이런 쪽들과 전장 부품, 자율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IT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 거대 이슈가 바로 이런 챗 GPT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 로봇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기기까지 애플과 삼성에서 올해 출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관련한 섹터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사용처는 늘어날 수밖에 없군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는 일단 기술적 반등 성공했지만 관망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